자, 푸른밤 383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스푼라디오에 감귤님이 입장하셨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고민 상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고민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민 상담 가능합니다. 없으면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제 주말 끝났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주말이 시작되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는 주말이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주말이 끝날 수도 있으려나? 다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또 할 말이 있으면은 어련히 했겠죠? 딱히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하시고요. 고민이 올라왔다. 고등학교를 원하는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부모님은 가해자와 같은 즉 집 앞 고등학교를 가라고 하셔서 고민이에요. 학교 폭력을 당했나봐요. 왜 고민이죠? 새로운 곳에 가요 그냥. 새로운 곳에 가는 게 무조건 낫지 않을까요? 부모님을 혹시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부모님이 그냥 본인이 당했던 걸 몰라요 혹시?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반장님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본인이 학폭을 당했다는 사실을 엄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집 앞에 있는 학교라는 이유로 거기에 가라고 한다고요? 약을 8알 먹는다고요? 영양제 포함인가요? 너무 많이 드시는데. 일단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부모님이 알고 있음에도 그런다면은 일단 지금 본인이 학생이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최대한 학폭을 당한 본인의 피해 사실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한번 설득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무조건 자식의 의사를 존중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현재로서는 제3자인 저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마음이 되게 쓰이겠어요. 근데 보통 고민이라 함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상황에서 고민인데 이번 거는 고민이 아니라 그냥 문제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은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는 학폭 가해자가 있는 고등학교라 가기 싫다는 건데 그걸 다 말했는데 부모님은 계속 가라고 하는 상황이면 정말 힘들겠네요. 정말 학교 다닐 때 학폭당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중에 가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감귤님께서 학폭을 당한 입장에서 지금 현재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그 시기를 견디면 나중에 성인 되잖아요. 코딱지만큼도 아니야. 정말로. 정말이에요. 다운님이 뭘 알아요? 저도 어느 정도 알아요. 저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 야생 생태계에서 저도 초식 동물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데 나중에 성인 돼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정말 그러니까 그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최대한 부모님 설득을 계속 해보세요. 정말로 그 시기를 잘 이겨내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감귤님이 좋게 생각하면 인생의 정말 안 좋은 부분을 미리 경험했다 생각해요. 근데 그 안 좋은 부분이 사실 살면서 그거보다 안 좋은 기억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것보다 안 좋을 수 없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것보다 안 좋은 기억이 생겨요. 근데 지금 이미 굉장한 안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앞날은 더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더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트라우마로 물론 어느 정도 남겠지만 그 트라우마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트라우마를 극복한 나라는 멋있는 나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되게 불쌍하고 처량해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은 어때요? 대단해 보이고 정말 장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생긴 안 좋은 기억을 최대한 좋은 쪽으로 활용해요. 감귤님이 저를 처음 보셔서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남부럽지 않게 여러 가지 기억이 있어요. 제 말에 속는 셈 치고 그냥 믿고 앞으로를 더 힘차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는 최대한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 간다고 주장을 하세요. 알았죠? 부모님이 계속 설득을 하면 분명히 들어줄 거예요. 오늘 엄마 생신이셔서 좀 전에 맛있게 음식해서 먹고 케이크 초 불고 방송 듣고 있어요. 야, 효녀네 효녀. 효녀야. 근데 나 음식 먹고 케이크 초 불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 보통 음식 먹고 케이크 초를 불잖아. 그러면 케이크 몇 조각 안 먹을 거 아니야. 밥 먹고 먹으니까. 그럼 케이크 남은 거 있잖아. 혹시 어떻게 포장해놔? 보관을? 내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정말 획기적인 방법 내가 알고 있거든. 정말 획기적인 방법 내가 알고 있거든. 혹시 어떻게 포장해 놓을까? 딱히 포장 혹은 보관 방법이 없나? 딱히 없어 보이네. 주연공님 안녕하세요. 다운님은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저는 뭐 그저 그랬죠. 초를 먼저 불고 밥을 먹고 케이크를 먹지 않아요? 그래요? 밥 먼저 먹고 후식으로 초를 불지 않나요? 보관을 딱히 하진 않는데 사람이 많아서 남진 않... 정말? 남으면 상자채로 두긴 해요. 내가 방법을 추천해 줄게.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잖아. 제일 좋은 보관법은 냉동실에 넣는 건데 혜정이가 스포일러 했네. 혜정이 어서오고 미선이 어서오고. 밀폐 용기를 그 뚜껑 있잖아요. 뚜껑을 바닥면에 두고 그 위에 케이크를 잘라서 거기에 넣어. 크기에 맞게 넣은 다음에 그 본 반찬통, 그러니까 그 용기를 뚜껑 위에다 얹어. 한마디로 거꾸로 넣는 거예요. 거꾸로 넣으면 그게 나중에 케이크 이제 먹을 때 꺼낼 때 그냥 이렇게 거꾸로 넣었으니까 뚜껑만 탁탁탁 해서 그 용기 본체 부분을 위로 이렇게 뺄 수 있잖아. 그럼 모양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형태 보존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거꾸로 넣지 않는다면 케이크를 꺼낼 때 그게 형태가 보존되지 않거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모양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지. 이 보관법을 혜정이는 알고 있네. 역시 같은 주방 살림 경력이 있다 보니 나랑 경쟁이 되는구만. 나랑 경쟁이 돼. 저는 항상 촛불 먼저 불어요. 밥 먹기 전 노래 부르고. 아, 그래요? 야, 보통 밥을 먼저 먹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냉장고는 오래 보관하면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냉동실에 보관하면 좋아. 빵은 무조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해동해서 먹으면 놀랍도록 맛이 똑같습니다. 놀랍도록 똑같아. 애초에 케이크가 많이 안 남아서 케이크가 남을 일이 없어요. 바로 없어지긴 해서. 애들이 있어서 그래. 애들이 케이크 좋아하잖아. 근데 나는 어렸을 때도 케이크 딱히 안 좋아했어. 케이크가 일단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딱히 단팥빵에 비해서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 단팥빵에 비해서 맛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맛이라 하면 가격도 고려를 해야 되지. 단팥빵이랑 케이크 가격 비교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 근데 그 차이만큼의 맛이 차이가 있나? 오히려
나는 단팥빵이 더 맛있지 않나. 근데 물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케이크 맛있는 것들 있잖아. 투썸 플레이스 스트로베리 케이크라든가 그런 애들은 확실히 특별한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케이크들은 나는 모르겠어. 일반적인 빵에 비해서 딱히 메리트가 있을까? 동생이 카페에서 동생이 홀케이크가 나오면 집으로 항상 배달해줘요. 케이크 많이 먹겠네. 케이크 많이 먹겠어. 하긴 홀케이크는 남으면 무조건 버리지? 그 다음날 못 팔잖아. 팔 수 있나? 홀케이크 나오면 다음날 파나? 내가 그거를 한 번도 알아보지 않았네. 그냥 생각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홀케이크 나오면은 무조건 버릴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면은 버려지는 게 상당할 텐데. 근데 요즘에는 그 케이크 한 판으로 다 파는 게 아니라 조각으로 해서 많이 팔잖아. 조각으로 해서. 요즘 정말 케이크 한 판을 다 파는 빵집은 보기가 드물어. 물론 뭐 팔면 다 팔겠지만 작게 해서 예쁘게 파는 케이크가 더 많이 팔리는 것 같아. 많이는 아니고 샘플이나 가끔 보내줘요. 조심해. 언니 독살 가능. 누난가? 조심해야 돼. 그 탐정들의 영업 비밀 보면 가족이 제일 위험해. 어느 날 의뢰인은 케이크를 먹고 정신을 잃게 되는데 두둥. 가족이 제일 위험해. 제일 조심해야 돼. 아 맞다. 그리고 오늘 그 방송 전에 오픈 채팅 송금 익명의 솔트가 5천만 원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명의 솔트의 후원은 늘 저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저의 행복을 위해서 쓰일 예정이오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운님도 그 풀어보세요. 탐정들의 영업비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TV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위험해. 아니야. 혜정이 좀 조심해야겠는데? 정신과 의사분이 그렸는데 가족도 배우자도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근데 적당히 거리를 둔다기보다는 온전히 기대는 거는 뭐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정신과 의사분이 그런 말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작 지원에 적어두세요. 제작 지원에 적는 거는 저거 내가 수동으로 적는 게 아니라 투네이션에서 그 전산망에 올라오는 거를 적히는 거라 내가 적을 수가 없네. 방송 끝날 때 나 말을 할게. 방송 끝날 때 말을 하면 되지. 음악이 또 크게 나오네. 처음 오신 분들이 조용하네. 인사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점이라도. 무수히 많은 환영 인사를 받게 될 겁니다. 약간의 고민이 있는데 5시쯤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야 해요. 서울 갈 거라서. 근데 일도 하긴 해야 하는데 잠을 자고 내일로 미룰지 아니면 새벽에 할지 딱 정해줄래요? 잠을 자고 내일로 미뤄. 이거는 무조건이야. 왜냐면 새벽에 일을 하잖아? 그러면 내일 서울 일정이 너무 피곤하고 그렇게 보내는 일정은 행복하지 않아. 물론 행복할 순 있겠지만 아니야. 그러면 혼자만의 일정도 아닐 거잖아. 같이 일정을 보내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또 미안해져. 무조건 잠을 자. 잠은 미루면 죽어. 나 극단적으로 말한다. 여러분 잠이라는 거는
미루면 미룰수록 생명을 깎아먹는다라고 직접적으로 생각하세요. 잠 미루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잠 미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잠을 미룬다는 거 유일하게 허용되는 나이대가 있어요. 10대. 10대가 아니면 잠 미루지 마세요. 20대부터도 잠은 절대 미루지 마세요. 20대도 사실 잠을 미뤄도 건강상으로는 딱히 이상이 없긴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는 왜 잠을 미루지 말라고 하냐면 20대에 하는 모든 것들은 잠을 미루면 제대로 못해요. 잠을 자고 제대로 하세요. 알았죠? 10대면은 잠 미뤄도 돼요. 10대는 잠을 미루고 놀아도 되고 잠을 미루고 공부를 해도 되고 잠을 미루고 뭐든지 해도 되는데 20대부터는 절대 안 돼요. 선택지에 잠을 미룬다는 제발 없애세요.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스푼라디오의 점점점님 안녕하세요. 내일도 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내가 말하지. 잠은 미루지 말라고. 왜 잠은 절대 미뤄선 안 돼. 잠은 절대 미뤄선 안 돼. 절대 안 돼.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잠. 그리고 하나? 세금. 피할 수 없어. 저는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뒤통수를 맞은 적이 많아요. 의존이라기보다 그냥 정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저도 방송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저는 다 진실된 관계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저는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저는 사실 다 뭐 뒤통수라기보다는 그냥 난 그냥 갈게 안녕을 저는 직업적으로 너무 많이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안 믿을 수 있지만 저는 들어오는 사람 모두에게 너무 많이 몰입하는 게 문제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슬프지는 않아요. 왜 안 슬프냐면 누군가는 내가 진실된 관계를 추구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진실된 관계를 서로 이루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슬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와 관계를 나 혼자만 진실되게 생각했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슬프긴 한데 슬프진 않아요. 그래도 요즘에 6시간 이상 자요. 덕분입니다. 8시간 이상 자도록 그 잠 플랜 조금 더 추가 편성하도록 해. 8시간 이상은 자야 돼. 우애가 지금 올해 나이가 78세인데 아니 올해 나이가 78세인데 8시간 이상 자야지. 한창 때가 아니야. 그걸 판단하기 어려워요. 인간관계요?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판단하기 어렵다고. 그거 판단 못해요. 세월이 흘러도 안만 인생의 경험이 생겨도 판단 안 돼요. 판단을 어차피 못한다면 그냥 안 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하는 거. 로또 번호를 연구해봐야 그게 가치가 있나요? 로또 번호 연구를 위해서 수천만 원을 투자하면 실제로 로또 확률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그럼 저만 상처받는,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말아야죠. 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마세요. 상처는 본인이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해서 상처가 생기는 줄 아는데 정확히 아니에요. 왜냐면 그 어떤 누군가의 행동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예요. 길 가던 아무것도 모르는 행인이 갑자기 솔트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이 똥구멍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상처받아요? 아니죠. 뭐야 저 미친 사람은 이러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나의 절친이 나한테 갑자기 똥구멍이라고 해. 그럼 상처가 되죠. 왜? 의미를 내가 부여했잖아. 나의 절친이 왜 나한테 똥구멍이라고. 나는 저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 애가 먼저 똥구멍이라고 한 것 때문이잖아요. 아니죠. 저 아이가 똥구멍이라고 한 건 저 아이의 똥구멍으로서 끝이에요. 저 아이의 똥구멍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으려면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어요. 말로는 쉽죠. 근데
실제로는 어렵지만 노력을 한번 해봐요. 소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물을 안 가져왔네. 물 좀 가져올게요. 그럼 아무한테도 기댈 수가 없는 걸까요? 그래도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 제가 있고요. 제가 있고요. 다운님은 온라인 디지털 쪼가리잖아요. 디지털 정보일 뿐이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 가족이 있고요. 언젠가 생길 거예요. 언젠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게 단지 지금이 아닐 순 있지만 언젠가 생깁니다. 그 언젠가 생길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손해예요. 아시겠죠? 다른 대부분의 사람이 날 버린다 하여도 단 한 명의 나를 믿어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트라이 해보세요. 결코 손해가 아닐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기 전에 믿음직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솔직히 뭐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조용해졌네. 조용해진 김에 오늘 제가 먹은 저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오늘 저녁으로 그거 먹었어요. 서브웨이 먹었어요. 서브웨이. 이탈리안 BLT인가? BMT인가? 그걸 먹었습니다. 제가 먹는 거랑 똑같이 드시려면은 빵은 오트를 선택하시고요. 치즈는 아메리칸 치즈를 선택하시고요. 야채는 다 넣으시고요. 소스는 렌치랑 스위트 칠리랑 스위트 어니언 하시면 제가 먹는 거랑 똑같은 맛이 날 겁니다. 맛있을 거예요. 그래도 조용하네. 할 말이 뭐가 있을까? 맞다. 롯데카드 쓰시는 분들한테 안 좋은 정보인데 저도 롯데카드 안 쓰는데 카드는 있거든요. 근데 롯데카드 해킹당해서 지금 또 피해가 정보가 다 털렸대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맞는 거야? 웃겨요 맨날. 아니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맞아? 뭐 이렇게 잘 털려? 너무 잘 털려 우리나라는. 물론 근데 우리나라가 털렸으면 우리나라 정보를 털만한 사람이면 다른 나라는 더 쉽게 털겠지만은 그래도 안 털려야 되잖아. 왜 자꾸 털리는지.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전화로 법원인데 등기 갈 거 있다고 전화 오는 거 있어요? 있었어요 혹은? 그거 보이스 피싱인데요. 법원인데 일단은 누구누구 씨 맞죠? 물어보거든요. 그럼 네 하면은 법원인데 등기 갈 거 있는데 혹시 댁에 계시나요? 물어보거든. 그러면 그래서 네 오세요 하면은 그냥 전화 끊어. 근데 지금은 없는데요 혹은 못 받을 것 같은데요 하면 거기서부터 보이스피싱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깔아가지고 뭐 주소로 들어가서 뭐 설치해서 뭐 해라, 아니면 뭐 링크 타고 들어가서 뭐 어디에 체크해라.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조심하세요. 기본적으로 내 정보는 털려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겠군요. 그건 맞아. 제가 지난번에 라기보단 너무 오래됐네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얼마인 줄 알아요? 거래되는 게 하나당 16원인가? 거래되는 거. 16원. 지금은 뭐 시세 어떨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뉴스 기사였나? 뭐 어디서 내가 봤거든요.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 거래하면은 그 정도 가격이래요. 사실 해킹의 역사가 많죠. 농협도 털리고 카카오도 털리고 털린 적이 너무 많아.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보는 다 한 번씩 털렸어. 그리고 집에 그거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카메라 달린 제품들, 홈캠이나 이런 거 쓰는 분들 있죠? 그리고 청소기에 카메라 기능 달린 거 쓰는 사람들 있죠? 그거 중국 제품이면은 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카메라 달린 제품들 중국 제품이면은 털렸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참고로 로봇 청소기 1등 브랜드 로보락인가? 그거 중국 거거든요. 다운님, 중국 제품이 어떻게 1등이에요? 로봇 청소기 첨단 분야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중국이 1등이에요. 로봇 청소기 분야. 아무튼 그거 쓰시는 분들도 비싸거든. 중국 건데 쌀까? 아니야. 그거는 1등이라 비싸. 로봇 청소기 브랜드 중에. 근데 그것도 털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달린 제품은 여러분 늘 조심하세요. 늘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인터넷 연결이 되는 카메라들 있잖아. 정말 다 조심해야 돼. 내가 카메라 다 조심해라 했다고 옛날에 집에 사둔 구닥다리 카메라, 캐논 카메라 이런 거 어떡하지?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상관이 없고 홈캠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뭐가 그렇게 저렴해? 원래 개인정보가 비싸지 않아. 비싸지 않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문득 이 방송 배경화면에 달과 캐논을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저 달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아세요? 그런 카메라가 있거든요. 달 카메라라고 하면은 나와. 달을 찍는 카메라 해가지고 렌즈까지 해가지고 아마 한 3, 40대에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새거. 그거 참 옛날에 한번 관심 있게 봤었거든. 정말 옛날에. 근데 지금은 굳이라는 생각이. CCTV 좋아하는데 그거 거의 다 털렸어. 조심해. 조심해야 돼. CCTV 제품 조심해야 돼. 요즘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거의 다 집에 홈 CCTV 다 해놓거든. 근데 대부분의 홈 CCTV 제품이 또 중국 거야. 그러니까 다 백도어로 정보 털어갈 수도 있어. 백도어가 뭐냐면 뒷문. 그러니까 뒷문으로 스리슬쩍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보를 스르륵 빼갈 수 있어요. 경찰분을 그래서 볼 일이 많아? 볼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CCTV가요 이상하게 뭐 저희 가게 제품 얼마 이상 구매하셔야 저게 작동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있잖아요. 결제를 해야 저거 파일이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결제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 가격에 이거 거저주는 거예요. 저 아니면 CCTV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겠지? 뺑소니 잡은 적도 있어요. 잊어버리신 분 찾기도 하고 3군데 경찰서에서 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범 지역에 있어? 이거 너무 우범 지역이잖아. 너무 우범 지역 아니야? 무슨 가게가 어디 엄청 으슥한 데 있나? 왜 이렇게 우범 지역이야? 가게 옮겨야겠구만. 너무 범죄가 많이 일어나. 걱정되는구만. 근데 여러분 오늘 날씨 어땠어요? 오늘 시원했어요? 오늘 시원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오늘 날씨에 대한 감상이 없나요? 날씨에 대한 감상이 없으신가요? 조용하게 일부를 보내면 되겠군요. 4차선 도로 인근 골목이라 CCTV가 많이 없죠. 그분들도 있다는 거 아시니까 오시는 거고. 나 매번 헷갈리는데 4차선 도로면은 차선 두 개씩 있는 거지? 4차선 도로가 가는 차 오는 차 두 개씩 있는 거지? 차선이 2차선은 하나씩 있는 거고. 아닌가? 4차선이면 가는 차선 4개 오는 차선 4개인가? 맞아? 두 개 맞아? 많이 시원해졌어요. 오늘 출근해서 창문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 껐는데도 선선하더라고요. 맞아, 나도 오늘 창문 열어놨어. 오늘
시원하더라. 오늘 시원하더라. 여러분, 코로나 다시 유행하나봐. 근데 진짜 코로나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열받는데. 중국 솔직히 코로나 이거 시진핑 주석은 그냥 대중 앞에 머리 박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너무해. 이거는 전 세계를 상대로 머리 박고 사과해야 돼. 너무 이건 민폐를 떠나 이건 뭐야? 이건 진짜 그냥 테러 수준이야. 테러. 심지어 중국은 입장이 그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만든 거 아니라고? 뻔뻔해 그죠? 근데 이해는 돼. 인정하기 싫겠지. 코로나 이제는 독감 수준 아닌가요? 그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그런 말이 있던데,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는 또 엄청 심하다고, 엄청 아프다고 하던데, 지금 유행하는 거는 또 뭐 소문이 정확한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 엄청 아프다고 막 그러던데. 아픈데 코로나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많아요 요즘. 그러면 약한 코로나라는 거 아니야? 상반된 진술이네. 내가 들은 소문이랑 상반되네. 우리다운님 선풍기 틀어놓고 다리 의자에 양반다리 하고 계실 때? 나 양반다리 안 해. 방송할 때만큼은. 아니, 방송할 때만큼이 아니라 양반다리는 안 하려고 해. 늘. 왜냐면 양반다리 무릎에도 엄청 안 좋고 이래저래 최악의 자세가 양반다리야. 저는 옛날에는 양반다리 하면 몸에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양반다리 절대 하지 말라고요. 최악이야, 최악. 우리 조상들의 그 전통 자세가 최악의 자세였어요. 정말 최악. 선풍기 소리가 막 들리나 보네, 보니까. 선풍기를 근데 틀 수밖에 없어. 컴퓨터 열기가 너무 나와가지고 선풍기를 안 틀면 견딜 수가 없어. 좌식 생활을 하면 안 되나? 유유유유. 좌식 생활은 되게 안 좋아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앉아있는 자세는 괜찮은데 양반다리가 되게 안 좋아요. 하루라도 빨리 좌식 생활은 청산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무릎이 남아있고 싶다면. 나는 어른 되면은 혹은 뭐 늙으면 무릎 필요 없는데요? 하는 생각이면 안 해도 돼. 청산 안 해도 돼. 근데 무릎이 아픈 게 싫다. 무릎이 시리는 게 싫다. 라면은 양반다리는 당장 중단해야 돼요. 당장. 괜히 의자가 바퀴 달린 의자들이 비싼 게 아니야. 좌식 생활이 건강에 좋았다면, 그게 건강에 해가 없었다면 좌식으로도 비싼 의자들이 막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절대적으로. 아, 5분 정도 남은 이 시점에 뭔가 얘기할 만한 게 딱히 없네. 여러분들은 할 얘기가 없겠죠? 내일 롯데월드 가면 이건 꼭 해야 하는 거 추천해주세요. 야, 내가 롯데월드를 가본 게 3번이 안 되는데 나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주위에 어서오고. 내가 롯데월드를 태어나서 3번을 안 가봤는데 나한테 추천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나
솔직히 뭐 3번이 뭐야. 나 한 번 가봤어. 태어나서 롯데월드 태어나서 롯데월드 나 한 번 가봤다고. 아이 진짜 정말 나 한 번 가봤어. 나 한 번 가봤어. 내가 유일하게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를 구분하는 방법이 뭔 줄 알아? 롯데월드는 실내, 에버랜드는 실외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검색해서 추천해줘요. 싫어. 난 그런 얄팍한 추천은 하기가 싫어. 왜냐면 추천의 신뢰도가 떨어지잖아. 나의 추천 명성이 떨어지잖아. 대충 검색해보고 추천하는 사람 되기 싫어. 내가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인데. 애들 크고 나니까 놀이동산 갈 일이 없어요. 하긴 그것도 그렇겠다. 그것도 그렇겠어 정말. 애기가 있으면 애기 있을 때 놀이동산 실컷 가지. 그 이후에는 뭐 안 가지. 지금 할로원 축제한대요. 할로원? 할로원 언제지? 10월달 하냐? 벌써 해? 빨리 하네. 내가 잘 모르지만 10월달로 알고 있는데. 올해 휴가 때 가려다가 아쿠아리움이랑 롯데타워 다녀왔어요. 좋겠다. 서울 구경했네. 좋겠다. 사실 여러분 서울 여러분들이 무시해서 그렇지 세계 도시 랭킹 어마무시한 거 아시죠? 서울 랭킹? 맨날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 가는 것만 대단하게 여기지만 사실 서울 여행 가봐. 서울이 짱이야. 사람들 일본 좋아하잖아. 근데 일본이나 서울이나 비슷해. 축제는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트리도 11월에 점등하잖아요. 야, 벌써 3개월, 4개월 지나면 이제 크리스마스야? 미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나의 사랑하는 블랙핑크 지수님 닮은 나의 그녀는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나의 그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활동을 하고 있을까? 이번엔 미국 애들 데리고 한국 구경시켜줬는데 일본보다 훨씬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K-POP 데몬 헌터스 때문에 한국의 입지가 어마무시하지. 올해도 솔트 크리스마스? 단발머리가 교복에 잘 맞을까요? 긴 머리가 교복에 잘 맞을까요? 교복에 잘 맞는 건 예쁜 얼굴이야. 머리는 둘 다 잘 맞아. 머리는 포인트가 아니야. 왜냐면 단발은 단발 나름대로 교복에 새침미를 더해주고 긴 머리는 긴 머리 나름대로 교복에 부드러움을 더해주지. 그래서 교복에 잘 맞는가는 둘 다 잘 맞기 때문에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야. 아무 머리 해. 아무 머리나 일단 들어. 아무거나 끌리는 걸로. 아무렇게나 머리해.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거나 해. 근데 긴 머리 하려면은 붙여야 되잖아. 그러면은 본인 질문의 요점은 단발을 할까 긴 머리를 할까잖아. 근데 그러면 본인이 단발이라는 소리고 그렇잖아. 긴 머리에서 단발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긴 머리는 머리를 붙여야 한다는 소린데 굳이? 묶으면 단발이 되기도 해? 왜 묶으면 단발이 돼? 긴 머리가 묶으면 어떻게 단발이 되지? 신기하네. 신기하구만. 자, 주의 침묵 채팅이야. 그거는 때로 부서지고 싶어? 때로 부서지고 싶어? 슬슬 침묵 채팅 시작하네. 안 돼. 내 방송 때로 부수고 싶으면 침묵 채팅 해봐. 어디 한번 내 방송 때로 부수고 싶으면은 침묵 채팅 해봐. 내 방송 때로 부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난 다운님 방송 때려 부수고 싶어요. 그러면 침묵 채팅 해봐. 괜찮아. 때려 부수면 되지. 아이 무서워라. 무섭죠? 침묵 채팅 하면 안 되겠죠? 일벌 100개 했어요. 일벌 100개. 왜냐면은 이게 신압으로 침묵 채팅 하게 돼. 신압으로 다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왜냐면 봐봐. 침묵 채팅을 하잖아? 그러면 그 분위기가 생겨. 이들 사이에 대화를 못 끼는 분위기가 생겨. 그냥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새학기 첫날에 무리를 이뤄서 토크 무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에 끼긴 정말 힘들어요. 다 처음 보는 애들이면은 새롭게 토크방을 만들 수 있지만 이미 토크방이 형성돼 있잖아? 거기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향형인데 토크군이 형성이 돼 있잖아? 절대 거기 못 끼워. 그러니까 침묵은 내 방송을 부수고 싶으면 해. 난 조금만 참았다가 가뜩 가서 침묵해야지. 혜정이 내가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려야지. 혜정이 소리 소문 없이 없애줘야지. 슉. 다운님 푸슉. 다운님 푸슉. 이상하다. 혜정님 어디 가셨지? 자, 스풀라디오에 징징이라는 분과 소비 쿠폰 수계라는 분이 입장하셨었는데 제가 모르고 인사를 안 했네요. 지금은 나갔어요. 자, 그럼 2부 음악라디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악라디오에서 보여줘도 돼요? 아니야, 뭐하러. 음악라디오는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야. 자, 2부는 음악라디오입니다. 치지직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다운 ASMR 검색하시면 됩니다. 2부 치지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우애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애야, 이불 꼭 덮고 자고 자기 전에 내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꿈에 나왔으면 해. 잘자 우애야. 내 꿈꿔. 솔트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잘 자요. 다나잇입니다. 우애가 아니라 우애를 위해서 엔딩곡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잠 잘 잘 수 있게.